김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은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2장에도 신체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수많은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듯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 건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자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오늘날에는 헌법에도 명시될 만큼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데 네. 정작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삶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들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렇죠. 뭐라고도 예. 하고 또 직장인들은 상사 눈치 보느라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뭐 노예 이런 건 없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 그렇죠. 막 이런 부분 제약들이 있죠 분명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는 분명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그걸 실제로 누리고 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여기저기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컨대 우리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값비싼 명품을 구매할 자유는 주어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데는 네.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살 수는 있지만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사고 나면 네. 그죠. 카드값 갚느라고 허리가 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의 속성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자유가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자유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역사 연구와 인류학 연구가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증거에 따르면 이처럼 우리의 타고난 자유로운 개인이 오히려 드문 종류의 인간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바우만에 따르면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보편적 속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상 존재했던 인류 중에서 자유로운 개인은 매우 드물고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선택받은 소수만이 자유를 누렸고 대부분의 사람은 대체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관념은 이상이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만 살면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네. 함께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약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자유롭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 네,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우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로운 사회란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런 행위 때문에 당신을 벌 주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을 수는 있다.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이 마음대로 여행을 떠날 자유는 허용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인생 전체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구든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먹을 자유는 있지만 여행 경비까지 제공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데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또 나에게 자유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네. 어찌 보면 뭐 있으나마나한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네. 나는 자유가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아프기도 해요. 그렇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우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하지만 누구나 실패하는 데에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 속에는 원하는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실패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철학자 에릭 호프도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지만 그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실패와 좌절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자유가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 가령 셀러리맨이 직장 생활이 감옥처럼 느껴진다면 과감히 사표를 내던지고 자신이 사장이 되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에게는 간섭하거나 잔소리할 상사도 없어지죠. 예.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는 이전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밖은 전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선택한 사업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자유가 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유를 선택하면 항상 반대급부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선택 이면에는 또 다른 억압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란 제목의 책에서 자유 속에는 역설이 숨어 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는 하나의 보편 개념이지만 또한 거기에는 구조적 필연성으로 인해 그러한 보편 개념을 뒤집는 어떤 특별한 자유가 있다. 말하자면 이 자유는 실제 자유와는 정반대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자유롭게 판매함으로써 자유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지적에 따르면 자유에는 항상 반대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가령 취업준비생은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을 선택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말죠. 네. 또 우리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항공권을 구매하고 호텔을 예약하는 순간 그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모든 자유의 선택에는 대가가 뒤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건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이 가진 자유를 축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우리 개개인은 신이 정해준 운명대로 살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사라진 지금은 개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에게는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를 손에 쥔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사표를 쓸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자유를 선택하는 기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중에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주로?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내 주변이나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힘들어서 네.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불쌍한 동물은 타고난 자유라는 선물을
가능한 한 빨리 양도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찾아내고자 하는 강한 염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 권리를 떠넘기고 복종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네. 철학자 에릭 프롬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래서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은 무엇으로의 자유라는 적극적인 자유는 선택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의 회피라는 소극적인 자유만 선택하며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컨대 셀러리맨 중에는 직장에서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사표를 내던지고 적극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제한적 자유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완전하고 좀 적극적인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학자 에릭 호프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재능이 없는 한 자유란 따분하고 번거로운 부담이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는 있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호프는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따분하고 번거로운 부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재능을 갖추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완전한 자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나에게는 현재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또 나는 그 자유를 마음껏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